미국 부자에게 전략을 배운다.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부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다행히 포브스라는 사람이 창간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세계 부자는 또는 한국의 부자는 누군지 발표를 합니다. 올해 8월에 발표한 미국 부자 순위를 보면 1위 누굴까요? 테슬라의 머스크는 지금 54세입니다. 54세. 그 다음에 2등은요. 저커버그는 지금 41살밖에 안 됩니다. 메타죠. 메타를 운영하고 있는 저커버그. 그 다음에는 베이조스는 61세. 아마존이죠. 4위는 레리 앨리슨이죠. 앨리슨은 지금 무려 81세입니다. 그런데 현역입니다. 오라클이죠. 한때 9월에 머스크를 제친 적이 있습니다. 오라클이 급등해가지고 1등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5등은 누구냐? 버핏입니다. 버핏은 100세가 가깝습니다. 95세입니다. 현역입니다. 그럼 한국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부자 1등은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은 57세. 그 다음에 김병주입니다. MBK 파트너스라는 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같은 데서도 그 국회의원 김병주를 앞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부자 2등보다. 3등은 조정호입니다. 대한행공 있죠? 조중훈이든가요? 그 2세 조정호 메리츠 금융을 이끌고 있는데 66세입니다. 그 다음 4등은 누굴까요? 서정진 셀트리온. 서정진. 한국에서 지금 부자 5위 등에 드는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67세 57년생.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5등은 김범석입니다. 김범석은 뭐 하는 사람이죠? 쿠팡. 우리나라 5등에 드는 사람 중에 가장 젊습니다. 46세. 한국에서 가장 젊은 사람은 5등. 김범석 46세. 미국에서 가장 젊은 사람은 5등까지 드는 사람 중에 저커버그 41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미국을 통틀어서 95세입니다. 워런 버핏. 한때는 워런 버핏이 세계 2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5위고 때로는 10위를 벗어나는 수도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한국보다 더. 왜? 주식시장이 그만큼 유동적이니까. 그러면 자, 미국 부자한테 배운다고 했으니까 뭘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일찍 창업합니다. 일찍 창업. 창업을 빨리 합니다. 조기 창업. 언제 하는데? 저커버그는 20세에 있습니다. 20세. 그리고 투자가 워런 버핏은 26살 때 창업했습니다. 저커버그는 그러면 대학도 안 다녔느냐?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카데미 2년제를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 또 다녔거든요. 근데 2년 다니다가 손절했습니다. 하버드대. 중퇴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다 하고 하버드대 다니면서 그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장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둡니다. 자, 주식 투자할 때도 자, A보다 더 좋은 B가 나타났다. 그러면 B를 사기 위해서 A를 팔아야 되죠. 그런데 그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커버그는 인생도 손절했습니다. 중퇴자 누구냐? 저커버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앨리슨도 중퇴했습니다. 앨리슨은 중퇴 찬양론자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인생도 손절하는 판국의 그 간판 따위야.
그 종이 조각이야 가볍게 손절할 줄 알아야 되지. 우리나라 중퇴자 없습니다. 왜? 중퇴하면 마치 낙오자인 줄 알고, 도중에 그만두면 실패자인 줄 알고, 한 번 실패하면 인생 다 실패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다 마쳐야, 그것도 성실성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때 기회를 못 잡으면 놓칠 텐데, 대학 중퇴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닐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마쳐야 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어떻게든지 60세에도 만학을 해가지고 70세에도 다니려는 경향이 있는데 안 다녀요. 저커버그, 앨리스는 안 다녀요. 이렇게 빨리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대학은 가볍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주식 투자할 때든 인생에서든 손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손절하고 학원으로 나갔고 손절하고 작가로 나갔고 손절하고 해서는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조기 창업해가지고 그러면 오래 일해야 됩니다. 오래 일. 오래 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창업한 사람이 누군가? 김범석이에요. 쿠팡 김범석은 언제? 32세 때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래 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정진 오래 일하죠. 그런데 슬프게도 서정진이 부자이기는 하지만 명예회장입니다. 물러났어요. 현역에서. 67세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하면서 70대도 일하는 사람 많지만 물러났습니다.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물러나 줄 수가 있죠. 후대를 위해서 물러나 줄 수가 있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물릴 수 있죠. 그러나 오래 일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80대인데도 지금까지 일해가지고 머스크를 한때 앞지르고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한 적이 있다니까요. 에디슨이 오라클. 버핏은 지금도 95세인데 현역이에요. 버핏. 95세인데 올해 은퇴하겠다고 했죠. 지금까지 현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학 총장 중에는 이길려 총장 같은 사람 지금 94세, 95세 갇힌데 그런 사람이 있죠. 대학에 그런 사람 있는데 사업가 중에도 좀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도 아주 희귀한 예죠. 대학 교수들도 거의 다 65세면 정년하잖아요. 빨리 창업해서 오래 일해야 돼요. 버핏은 26세 창업했지만 투자는 11살 때부터 했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80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오래 하는 것이 복리 효과를 오래 누리는 것이고 축제가 오래되는 것이고 전략이 오래 쌓이는 것이고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라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 이게 건강. 먹지 말라는 거 절제해야 되죠. 좋다는 거 해야 되죠. 저도 이렇게 운동도 날마다 한 30분 1시간 하는데 자기 절제를 해야 돼요. 좋은 걸 먹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걸 절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투자에서도 절제가,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70대 80대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대 후반인데 걷지도 잘 못해요. 근데도 고추를 따고 수레를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80대인데도 90대인데도 잘 걷는 것만 해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장인 장모는 다행히 80대 후반, 90대 중반인데도 잘 걸어요.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그런데 버핏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대단한 인생 승리, 사업 승리, 그 사업도 장기간. 하물며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도 하더라고요. 요전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인가를 샀더라고요. 폭락할 때 저도 샀는데 저하고 비슷할 때 샀는가 제가 240몇 불인가 떨어졌을 때 아니 300불 밑에서 샀는데 다행히 이렇게 발표하는 데 보니까 유나이티드를 버핏이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도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버핏하고 같이 노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여간 빨리 시작해서 오래 일해야 됩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나면 졸업장도 간판도 과감히 깨부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창업자들이에요. 미국은 다 현역들이고 창업자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자 여기 상속이죠. 여기도 상속이에요. 다행히 창업자가 셋이나 되죠. 창업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듯이 재벌 회장 그런 건 드라마에나 있지. 여기서도 보듯이 창업부자가 많아요. 미국은 드라마에서도 창업부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는 거 마시고 즐기는 거 나오죠. 미국에서는 일하는 거 나와요. 실패하면서 성공하면서 일하는 것 나온다고요.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것이 부자의 길이다. 그거를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됐냐? 지식, 정보, 기술 집약적인 그런 일을 해요. 이걸 중시했다고요. 지식, 정보, 기술을. 그리고 이 머스크만 남아공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4명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버핏도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베이조스 마찬가지고, 저커버그 그런 유대교를 아예 믿고, 이렇게 유대인이 0.2% 인구라고 하다고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거지. 그렇게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 부자, 미국 부자면 세계 부자입니다. 거기에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이 지식정보 산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주 항공과 더불어서 이 지식 AI 이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커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메타는. 베이조스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클라우드도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오라클 말할 것도 없고요. 버핏, 투자, 지식. 투자는 지적 작업이잖아요. 이 95세 먹은 양반이, 이 아버지뻘이 지금도 일과의 절반은 책임 독서하는데, 지식을 습득하는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투자하는 행위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개인 투자들 보니까 자금 100만 원 투자를 하면은 이거를 한 1년이면 한 4배 안팎을 돌린대요. 4배 정도를.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빈번하게 한다는 얘기죠. 버핏은 거의 0%예요. 그냥 한 번 사면은 10년 가진다고 하잖아요. 10년 안 가지고 갈 주식은 10분도 안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물론 손절도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면 1년에 한 번 사고 팔까 말까도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걸 몇백 % 돌리는, 이 지식 정보 기술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쪽에 꽉 잡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빨리 또 뭐랄까요, 독립하게 바랍니까? 12, 3세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른 대접하면서 너는 자립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지식, 정보,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창업해 나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게 최고 먼저 이 5 부자 중에서 최고 젊은 나이에 창업한 저커버그잖아요. 그 부모가 의사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주하지 않고 대학 다니다가 하버드 이렇게 하버드 또 시험 봐서 들어가서 2년 마치고,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사업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하고 과감히 그만두고 뛰어들잖아요. 이런 지식, 정보, 기술 산업에 뭔가를 보여주는 저커버그. 그것도 20살 때. 테슬라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어때요? 제조, 삼성, 제약, 셀트리온. 나머지는 이거 이제 투자, 그 다음에 여기 금융, 여기는 이제 물류, 유통 그런 쪽이죠. 쿠팡. 이렇게 지식산업으로서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정치, 종교, 역사, 문화, 심리, 경제, 어학. 투자가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버핏, 소로스, 앙드레 코스터런이 그 사람 한 5개국어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플로이트, 유태인,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죽을 때까지 뭔가 하잖아요. 버핏도 그 정신을 발휘하잖아요. 이 지식, 정보, 기술을 죽을 때까지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투자 세계도 꽉 잡고, 이렇게 부자 세계도 꽉 잡고, 정보 세계도 꽉 잡고, 언론, 예술, 이쪽 저쪽 꽉 잡고 있는 거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뭔가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길에서 승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이렇게 부도 쌓고 이런 지식 정보 산업에서 뭔가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미국 부자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국제시장에서 놀아라. 국제시장에. 한국도 물론 뭐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측면이 있죠. 삼성. 그러나 대개는 삼성도 미국 시장, 중국 상대에 이 김병준은 한국에서 M&A 한 거예요. 한국 M&A가 대개 대주주권만 받으면 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대주주 말고 이 소주주까지도 그 일정 가격을 쳐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주주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홈프레스 같은 거 좀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조정호 한국에서 영어 보는 거죠. 서정진 좀 세계적이기는 하죠. 쿠팡 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세계적이잖아요. 전부 다.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아마존, 오라클 세계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버핏.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세계 시장에 나갔다 하더라도 삼성처럼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냐? 영어, 달러, 국력이죠. 국력에는 외교력이라든가 이것저것 다 총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얻고 유리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것은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행히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괜찮은 엄마 아래서 태어났다. 그걸 난소복권 그랬죠. 자기는 난소복권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그 이야기죠. 그 자체가 복권이다.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복권 타고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미장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장에 가서 버핏과 함께 유나이티드 헬스클럽도 같이 공유하고 같은 주주잖아요. 제 주식 숫자가 훨씬 적지만 저는 주식 그나마 얼마 사가지고 반절 손절하고 말았는데 워낙 안 올라가고 그럴 때 이렇게 미국 부자한테 배울 점이 많다. 오래 일하라. 빨리 창업하라. 그때는 손절할 줄도 알아라. 간판 같은 거, 인생도. 지식, 정보, 기술을 사용하라. 제조업 하느라고 차, 반도체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업인데 전통적인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나 미국 산업은 소프트웨어 같은 걸로 해서 단가도 별로 안 들어가고 재료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쏙쏙 빼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이 지식, 정보, 기술.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아라. 경쟁하라. 영어, 달러, 국력을 잘하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국제시장 가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니까 요즘은 뭐 국장도 좋으니까 국장으로 오는 것은 지능순이라고 하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200년 주식 역사를 볼 때 미국은 약 8%, 실질 그 수익률도 약 6, 7%, 한국은 좋은 지금 한 20, 30년만 놓고 한 3%, 더 길게 보면 1, 2%, 미국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두세 배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그런 통계가 말하는데 확률이 말하는데 무슨 국장에 남는 게 지능순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 부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